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윤미향 의원 당선자에서 오늘부터는 의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윤 의원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을 해명했는데요.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아니다 회견으로 끝남으로써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원직 사퇴, 국정조사 요구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과 함께 윤미향 맹탕 회견 이후 상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윤미향 의원이 됐는데요. 네.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을 하는 모습을 갖췄습니다만은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역부족 아니었습니까? 완전 해소가 안 된 거죠. 11일 만에 이 당선인 마지막 날에 국회의견장에 나타나서 해명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죠. 할머니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뭐냐? 결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느냐, 횡령이냐, 배임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혹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이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 문제는 뭐냐? 근거입니다. 예.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핵심적으로 본인은 어떤 단 한 푼도 유용한 적이 없다. 사실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해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한 40여 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뭐 이동되고 중간에 잠깐 뭐 숨고르기를 하고 이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니라는 해명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문일답도 땀을 흠뻑 흘리니까 이 대변인이죠. 대변인 네. 송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갑석 의원이 예, 송갑석 의원이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컸다면 오늘부터 물론 오늘부터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회기 중에 현행범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당선인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사실은 해명했더라 하면 기대가 있는 것이라서 지금 어제의 윤 의원의 해명만으로는 완전 해소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 의원은 회견에서도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네. 구체성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해명을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식으로 둘이 뭉술하게 넘어가고 말아버렸기 때문에 네. 의혹 해소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법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용했느냐, 횡령이냐, 배임이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도 해소가 안 됐지만 국회의견장에서 윤 의원이 해명을 하고 난 이후에 이용수 할머니 지금 살아계신 분이 한 17분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7분. 근데 핵심적으로는 I Can Speak라는 영화도 그렇고 이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그리고 그 이후에 정의기억연대를 기억하게끔 만들고 위안부 할머니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상당 부분의 최근에 그런 중요한 이 관심을 모아왔던 것도 이용수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 전혀 아직도 여전히 못마땅한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아니죠. 네. 징그럽다. 더 이상 네. 뭐 보기도 싫다. 어떻게 그렇게 뭐 뻔뻔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육아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응이었죠. 예. 이건 이제 또 감정적일 수도 있고 예. 또 기자회견에서도 감정에 상당히 푹 받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하나 날짜까지 기억을 했던 것이 이용수 할머니예요. 특히 이제 가장 이용수 할머니의 관계에서 한 가지 핵심적인 부분은 2012년에 만류했느냐 만류하지 않았느냐. 예. 근데 일문일답에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예.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어제 당선인 마지막 날에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상당히 잘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것도 중요한 위안부 할머니 중에서 중요한 한 분인 이용수 할머니가 그토록 간절히 국회 진출하기를 원했던 사안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만류했다면 기억을 못한다는 게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예. 네. 말이 안 되는 그 설명들이 있었고, 특히 몇 가지 이제 그 회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말 바꾸기를 한 게 있고, 또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난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말 바꾸기를 한 것은 위안부 합의 내용,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 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전에는 뭐 당일에 들었다기도 그 전날 들었다, 합의 전날 들었다, 뭐 이런 얘기로 본인 스스로 한 부분도 있고, 네. 특히 아파트 매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는 자신이 전에 갖고 있던 집을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이 말하자면 매입 환경과 판 그 시기가 달라버려가지고 그걸 다시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금을 깨가지고 또 뭐 예금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샀다고 했는데, 지인분들로부터 또 빌리기도 했고,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근데 어제 이제 기자회견 때는 그 적금 부분을 싹 빼버렸어요. 그런 것은 적금 부분이라는 것은 깼다고 하면 세 개를 깼는데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쏙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저축을 한 돈, 뭐 남편 돈, 또 가족들한테 빌린 돈, 무슨 가족한테 빌릴 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뀐 게 있고, 특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안성 쉼터입니까? 네. 그거를 원래는 9억 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건설업체가 부르는 가격이. 집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깎아서 7억 5천에 샀다는데 그 당시 그 주변에 집값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은 그때 다 4억 원 안팎이면 다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말하자면 9억 원 정도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그만한 집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네. 시절에. 팔 때도 그렇죠. 네. 네. 그건 뭐 또 가격이 떨어졌다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을 수도 네. 있죠. 다운 계약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4억 2천 판 게 오히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원 가격이. 더 근본적으로는 안성을 왜 갔는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해명은 사실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몇몇 지역을 추천받고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안성을 그 선택했던 이유를 교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안성이라는 것이 차로 이동을 할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주로 머무르는 장소로 선택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뭐 주변의 환경을 보든지 썩 적합하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더 심사숙고를 하지 않은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도 사실 충분히 소명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집 주인은 이것이 스테인리스 스틸 공법이라서 9억이다. 뭐 건축비만 7억 5천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나왔어야 되겠죠. 이것이 아니 왜 그 그랬는지. 주인이 네. 세무서에 신고한 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그것도 해요. 낮았던 거예요. 그게 5억 4천이에요. 5억대예요. 그것도 네. 좀 업해서 말하자면 그렇죠. 신고를 했을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세금 관계 뭐 이런 저런 것을 네. 따져서. 음. 그렇다고 한다면 9억하고는 또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이 9억을 불렀다고, 그 집을 건축한 사람이 불렀다고 한 9억과는 차이가 너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윤미향 의원의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앞뒤가 안 자료도 맞는 얘기를 하고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이 화면이나 이런 서류 문서를 통해서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좌 설명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검찰 수사를 대비한다. 근데 이제 만에 하나 검찰에서 어제의 윤 의원의 해명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이건 치명적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윤미향 의원에게도 치명적일 것입니다. 30여 년간 정대협 활동을 해왔고 정의기억연대. 근데 여기서 사실 핵심은 우리가 시민단체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체의 근본적인 목적, 취지, 정신이거든요. 이건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예우하고 돌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든 그렇죠. 것의 주인이 돼야 하는데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객체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기- 도구로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단체 중에서도 특히나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부분은 온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가족부로부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또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도 없애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양 단체가 다 지원을 받는 그런 이 중복 집행, 중복 지원 지금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히 사후적으로 모니터링을 안 한 겁니다. 예, 제대로 알았죠. 썼는지 네. 어쨌는지. 그런데 그거 제가 성역화 되다시피 하니까 모른 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것은 없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집을 살 수 있었던 배경이 아버지가 관리하던 교회인가요? 성당인가요? 예. 사택에.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관리인의 가족이 머물러도 괜찮은 겁니까? 교회 사택에서 살았고 또 네. 교회 그 사택을 뭐 관리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퇴직금으로 또 자기 아버지 집은 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네. 사택 관리를 더군다나 무슨 큰 대형 초대형 교회도 교회도 아니고 네. 시골 교회에 사택 관리하고 거기에 퇴직금 줬다는 얘기는 난 처음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자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퇴직금을 얼마 줬다. 또 내 계좌에는 얼마가 들어와 있다. 내 계좌의 항목들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개인 계좌로 후원금 또는 위안부 할머니의 조의금 이걸 사실은 보여주면 되는데 안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입니다. 검찰 수사.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바뀌는 전날에야 해명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더욱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게 뭐 아파트 구입비도 그렇고 뭐 아버지 아파트 이 구입 문제라든가 부동산, 네. 네, 부동산 또 뭐 남편도 함양인가 그게 빌라도 하나 사는 거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국회의원 이제 선관위에 신고할 때 3억 2천만 원의 현금이 있는 걸로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미향 씨하고 남편이 소득세를 낸 게 5년간에 633만 원, 643만 원인가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120만 원 조금 뭐 이렇게 될까 말까 하는데 이 돈을 그 소득으로 한 사람 한 5천만 원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부부가. 그래서 어제 윤미향 씨는 그 자금 출처를 가장 많이 대는 것이 나는 저축하는 습관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저축을 많이 해서 그 돈을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또 그리고 아파트를 살 때도 원고나 이런 거는 기부했다 그랬잖아요. 아파트 같은 것을 살 때도 거의 뭐 은행 대출은 없이 현금으로 거의 거래가 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리 저축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런 집도 사고 또 하나는 3억 2천만 원의 현금의 자산이 있고 거기다가 딸 미국 UCLA 음대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연 5천만 원의 수익이 되는 부부가 자기들도 쓰고 먹고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푼도 안 쓸 수는 없는 거죠. 왜 한 푼을 안 써도 세금도 이런 내시고. 정도 재산이 나올 수가 있느냐? 네. 그게 그게 전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거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용수 할머니 말만을 고지고대로 다 믿고서 사퇴 의견이 10명 중에서 7명 이상 나오는 건 아닙니다. 7명 정도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전체가 들어봤을 때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해명이 되어야 합리적인 되는 선에서 아 그럴 수가 있겠다. 이런 정도 이렇게 벌었는데 얼마만큼 뭐 이렇게 매번에 적금을 들었다든가 예금을 들었고 어찌고 해가지고 이렇게 재산이 뭐 형성이 돼서 아파트도 샀고 또 어떻게 딸 뭐 학자금도 보냈고 또 현재 예금이 3억 2천만 원이야. 그런 것에 대한 해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나. 그동안 성금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후원금 또 개인 계좌로 모은 돈의 일부가 골이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게 매우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근데 전혀 설명이 그렇죠. 없어. 이걸 이제 근거로 설명을 해야 되죠. 내가 왜 나는 단 한 푼도 이 기부금이나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이나 유형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근거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검찰과의 대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민주당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됐죠.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인도 돈을 횡령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돈으로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동산인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죠. 동생의 차명 의혹 거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이 변호인이죠. 또 법조인인 양정숙 이제 의원이죠. 오늘부터 입장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많은 부동산 관련된 의혹들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만큼은 당이 상당히 이제는 보호하는 입장이에요. 어제도 일문일답을 더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끝장 해견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윤미향 당선인은 아니라고 결단코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근거를 가지고서 해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거짓말로 드러난 것들이 있어요. 근거가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자기 뭐 기억을 더듬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기억을 더듬는다 하더라도 근거를 확실히 다 남겨놓을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개인 계좌 모금도 2014년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2012년에 샀으니까 개인 계좌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2012년에도 아프리카 콩고 성폭력 피해자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았어요. 네. 또 그 다음엔가도 일본 오사카 조선인 학교 후원금 모금을 또 개인 계좌로 한 게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얘기 중에 하나고 또 남편 김삼석 씨한테 2019년에 그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정의연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네. 2015년부터 제작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 이상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남편이 제작을 맡았지만 전혀 거기에 부정도 없었고 무슨 사적 이익을 취한 게 없다는데 남편이니까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틀려요. 또 하나는 네. 그 월북 회유한 거 유경식당. 식당 여정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도 아니고 또 30 내지 50만 원을 주었다 몇 사람들한테 이제 네. 월북을 회유하면서 그 부분도 왜곡이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때 매니저인 허강일이가 그런 것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다 내놓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재반박에 나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해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땀을 그렇게 비오듯이 흘리다.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던가 내가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할 때는 긴장하고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밝혀져야 될 것들이 여전히 안 밝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자회견을 더 많은 시간, 일문일답을 더 많은 시간을 가져가면서 해소를 했었어야 후련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국민들이 이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논란을 빚는 일을 이걸 해소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핵심적인 것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본인은 몰랐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정책 당국의 이야기, 우리가 뭐 어떤 특정인이 그것을 어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럼요. 할머니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 내용들을 다 알렸는지 부분. 또 하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윤 의원 혼자서 결정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시민단체라도 그 안에 이사회가 있고 또는 회의체가 있고 이러면 그걸 통해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단 한 명도 정의연 소식지를 남편의 운영하는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인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아버지 관리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부분은 신미자 할머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신미자 할머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위령비에서 이름이 빠졌는지 부분 이것도 이제 정신대 문제 대책예비회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다면 그 부분도 후련하게 해명이 돼야 되죠. 우리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 정의연에 대해서 불만 가진 이 사람 빼!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 성격이. 그럼요. 정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원도 받는 단체이고 또 이 정의연 위안부 문제는 사실은 건 온 국민들과 정부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였다면 이것 자체도 좀 더 신중히 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어야만 되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유족들도 있을 테고 지인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해소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기타 그 지원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뭐 37억 원인가 이런 부분도 회계 누락이 된 것들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국고 지원을 네, 비롯해서. 회계 착오는 잇따라도 사고를 한 방.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의원이라든가 또 정대협에서 해명할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그 대표와 이사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공시 누락이 됐는지 엄청난 돈이 지원이 국고 지원이 들어간 건 그렇죠. 아니고 그게 왜 영원이 되냐 이거야. 수억 원씩 지원을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3억 2천만 원이라는 것을 현금을 갖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출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정의기억연대에서 월급이 뭐 300만 원인가 받았다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월급 300만 원을 받은 걸 가지고 3억 2천만 원의 이런 현금을 자산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 의원이 검찰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사안이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고 물론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퇴 의견이 10명 중 7명. 이제는 이 조사를 하면은 좀 여론의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여 가까이 끌어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걸 좀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고 진위 여부를 가려서 발표를 했더라면 차라리 더 국민들의 의혹도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은 사실은 반사이익을 이런 논란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져갈 정치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견고하고 또 훨씬 더 지금 대통령 지지층들이 견고합니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평가도 있고 총선 압승 효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건 없는 것이거든요. 올해 뭐 연말이 될지 또는 내년이 될지 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 국정수행도 평가가 잣대가 달라질 경우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것도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만큼 미래통합당이 못하니까 우린 괜찮아 상관없어 이럴 게 아니라 사실 더 철저하게 따지고 국민들이 가장 강력한 야당 아닙니까? 그럼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줬어야 될 책임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론 동향도 리얼미터 조사에서 70%가 넘어섰지만 그 이전에 RN서치 조사에서는 50%가 약간 넘은 정도, 한 54%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 사이에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물론 이제 기자회견 이후 어떤 여론 동향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갈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대통령과 관련된 일은 꼭 굳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하고는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제 구성원입니다. 윤 의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핵심 지지층인 30대에서도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70%대였어요. 심지어 호남에서도 절반 이상이었고 진보 민주 지지층까지도 다 절반 이상이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슈가 논란이었을 때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뭡니까? 중도층 민심이 이탈하는 거예요. 한 조사기관의 국정수행평가가 30%대로 곤두박질 치니까 지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60%대인데 30%대로 떨어지니까 급전직하니까 결국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거든요. 저는 이 이슈를 결코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이번에도 중도층들이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것. 그만큼 어제 윤 의원, 어제는 이제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완벽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상당 부분 해소가 됐더라면 이것도 일단락 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그 이후에 후속 보도나 보도, 근데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따질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여권 수뇌부들은 이거 덮고 가자는 쪽으로 방향이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상털기에 굴복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고 뭐 민주당이라든가 여권 수뇌부 입장에서는 당장에 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 덮여질 일이다. 뭉개고 가도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으로 왜 그러냐면 봤을 때, 이건 진영 싸움으로 이렇게 그렇죠. 비화가 되다 보니까 뭐 잘잘못 이런 걸 떠나서 어느 쪽이냐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고 특히 아마 여권 수뇌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돼서 만약 정의기억연대가 무너질 경우 시민단체 자기들의 지지층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노무현 재단을 비롯해서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누가 무슨 폭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앞장서서 미리부터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방패막이를 치고 나섰단 말이에요. 21대 국회면은 더군다나 이제 여당이 공룡정당이기 때문에 아주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처음부터 스스로의 의혹,
그러니까 구성원 소속인의 의혹 때문에 발목 잡히게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의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미래통합당도 사실 흔쾌히 협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TF팀도 만들어져 있죠. 국정조사를 간다고 하는데 국민 여론이 받쳐주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TF팀도 그렇고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여론도 완전히 의혹이,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정말 말 그대로 대통령의 남아있는 임기 2년 동안 정말 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강하게 밀어붙이려면 민주당으로서도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회견 이후 상황은 하나는 개원 정국의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네. 있는 그런 사안이 된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모든 진상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의 선택이 달려 있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총선 이후와 이전이 지금 많이 달라진 건 아니, 사실 그럼요. 아닙니까? 네네. 과연 이 문제가 속시원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그렇죠. 제기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많아요. 또 하나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인식 자체로 이게 뭐 모든 국민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지난해 우리가 그걸 봤지 않습니까? 광장 정치, 광장 집회에서의 대결 구도. 이제는 검찰이냐 또 대통령이냐 이 대결 구도가 윤미향 의원 이슈로 또 불거진다면 이게 대통령으로서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럴 그래서 가능성도 지금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이 아무런 부담 없이 윤미향 의원의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뭐 당장 7월 달에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죠. 한명수 전 총리와 관련된 것도 재조사돼야 된다. 무혐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검찰은 계속 압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반드시 강조해야 되는 것은 국민 세금입니다. 지원을 해주고 기부금은. 그런데 왜 계좌에서 혼용되는 것, 또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했던 것, 왜 이런 거, 왜 모니터링이 안 됩니까? 역할을 거의 방기했다고 봐야죠. 특히 뭐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할머니 문제들에 관해서는 그쪽이 뭐 거의 성역이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건 네.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정권은 반일 프레임으로 뭐 정권의 지지 그렇죠. 기반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도 재미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주 벌집 수신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들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하고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넘어갔다고 봐야겠죠. 네.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뭐 대규모 시위라든가 뭐 집회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 네. 또다시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윤명 사건이 의혹 사건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윤명 씨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해명을 하고 나서서 이 문제는 상당 기간 쉽게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검찰에서 검찰의 명예를 또 자존심을 걸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